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 이 인스타360은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굉장히 좋지만 굉장히 단점도 많은. 안녕하세요, 너구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로운 제품 리뷰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바로 굉장히 신기한 360도 카메라인 인스타360이라는 요 카메라 녀석인데요. 네,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만드는 영상들은 여러분께 뽐뿌를 드리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저는 리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정보만 가져가시길 바라고,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제가 드리는 정보가 참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리뷰는 어쩔 수 없이 객관적인 정보와 그리고 제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점 이해 부탁드리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 카메라는 인스타360에서 저에게 리뷰를 위해서 제품을 보내주셨고요. 저는 그래서 이 카메라를 약 한 달 정도 실제로 사용을 하고 실제 사용기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야흐로 액션캠의 세상입니다. 고프로가 시작한 액션캠에 제대로 불을 지핀 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유율과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후발주자로 시작한 소니 액션캠도 시장에서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니 액션캠과 그리고 이 고프로 히어로 7 블랙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인스타360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제품을 굉장히 제가 주관적으로 정확하게 비교를 할 수가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액션캠이라는 거는 모든 제품들이 다 특장점이 굉장히 명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스타360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 굉장히 부각이 되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소니 액션캠과 고프로보다도 훨씬 더 극단적인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기존의 360도 카메라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었어요. 많은 제품들이 있었지만 굉장히 크고 거추장스럽고 액션캠으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제품들이 많았는데, 이 인스타360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액션캠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경량에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소니 액션캠이랑 고프로랑 비교를 해서 기계의 사이즈가 큰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이게 뭐 하드웨어적인 360도를 찍기 위한 하드웨어적인 한계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자, 먼저 간단하게 외관에 대한 특징부터 좀 짚고 넘어갈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 카메라가 양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 두 개를 사용해서 360도 올 어라운드 카메라를 찍게 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어안 렌즈를 사용해야 돼서 실제로 이렇게 물고기 눈처럼 볼록한 형태가 있죠. 때문에 이 카메라를 그냥 바닥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 돌 같은 흙 같은 바닥에 놨다가는 바로 기스가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이 파우치가 있는데, 이 파우치에다가 넣어서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관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 버튼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전원 버튼, 그리고 모드 버튼, 그리고 촬영 시작 버튼, 이거 두 개밖에 없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인터페이스에 좀 불편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원을 켜면 여기에 화면이 나오죠. 근데 LCD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정보만을 보여주는 것밖에 역할을 하지는 못합니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불친절한 카메라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소니 액션캠도 액정은 작지만 꽤 정보가 많이 표현이 되는 거에 비하면은 이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퀵뷰, 그러니까 미리 보기가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겠죠. 360도를 미리 본다고 해도 이미 보기가 힘들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네, 디자인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단점은, 정말 어느 정도는 좀 진짜 많이 아쉬운 단점은 기본적인 방수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소니 액션캠 같은 경우에는 IPX 6단계 등급으로 수압이 들어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방수가 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런 방수가 안 되기 때문에 비 오는 날은 사용할 수 없어요. 액션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액션, 내가 어떤 저처럼 자전거를 타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물이 튈 수도 있고 비가 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카메라를 계속 써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쓸 수 없다라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로 방수 케이스를 살 수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아이템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인스타360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역시나 360도 올 어라운드 카메라가 된다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도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 정말 신기하다, 처음에 써보고는 정말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신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카메라라는 것은 당연히 어느 한 방향을 지정해서 찍어야 되잖아요. 모든 카메라는 내가 보는 방향, 카메라 렌즈가 보는 방향을 찍게 돼 있죠. 하지만 이 카메라는 카메라가 렌즈는 두 개지만 360도로 다 찍어주기 때문에 어디를 비추는지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카메라를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모든 360도 모든 곳을 찍고 있기 때문에 찍을 때 화각을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냥 다 찍어 놓고 찍은 다음에 화각을 확인하면 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신개념의 카메라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이 카메라의 가장 큰 특징이자 다이나믹한, 그리고 이 카메라의 특성을 가장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뭔가 새롭고 특별한 영상을 찍게 해주는 마법 같은 존재가 되게 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한 가지 이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손떨림 방지가 굉장히 엄청난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이거는 광학식 손떨림은 아닌 것 같고요. 고프로와 같이 소프트웨어로 손떨림을 방지해 주는 것 같아요. 왜 그걸 제가 느끼냐면은 야간 촬영을 했을 때는 손떨림 방지가 별로 잘 안 되고 낮에 촬영을 했을 때는 손떨림 방지가 굉장히 잘 되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이 손떨림 방지가 360도 카메라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고프로와 비슷한 혹은 고프로를 살짝 뛰어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손떨림 방지 기능은 굉장합니다. 아주 높은 수준이 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 기능은 좀 약해지는 게 좀 아쉬웠어요. 고프로랑 그거는 거의 비슷한 부분이죠. 기본적인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가 밝힌 거로는 1시간 촬영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제가 켜서 끝까지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 정확히 64분 동안 촬영이 됐습니다. 즉 1시간 동안 진짜 제조사 말대로 거짓말하지 않고 1시간은 촬영이 된다라는 거니까 어느 정도 믿음이 가고 1시간 정도 촬영이 된다면 뭐 큰 문제 없죠. 360도를 1시간 동안 담아준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또한 촬영을 할 때 이 셀카 스틱이 있는데요. 이게 셀카 스틱이 굉장히 길죠. 이 셀카 스틱을 사용하면 이 셀카 스틱이 촬영에는 안 보여요. 굉장히 신기한데 그래서 이 셀카 스틱을 가지고 촬영을 한 다음에 나중에 영상을 확인해 보면 마치 카메라가 공중에 떠서 즉 약간 그 드론 같은 게 떠서 나를 찍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특별한 카메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특징이자 또 하나 아쉬운 점은 바로 영상 편집이 휴대폰에서만 된다라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계점은 용량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사용하시면서 용량이 큰 휴대폰 많이 사용하시겠지만 용량이 작은 휴대폰을 사용하시는 분은 이걸 현실적으로 쓰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용량의 압박이 너무나 큽니다. 저는 휴대폰을 아이폰을 쓰고 256기가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편집을 하다 보면 남은 메모리가 한 20기가, 10기가 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용량을 엄청나게 많이 차지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스타 360을 좀 구매하려고 했는데 제 영상을 보신다면 핸드폰 용량이 최소 256기가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그래도 남아있는 여유가 한 100기가 정도는 되셔야 편집을 하고 뭘 하는 데 있어서 여유가 좀 있으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은 512 정도는 되셔야 원활하게 편집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제약은 편집을 하는 데 있어서도 휴대폰으로밖에 편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굉장히 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PC에서 편집을 할 수가 없어요. 현재로는 제가 알기로는요. 휴대폰에서 편집을 하는 UI, UX 같은 경우에 꽤 잘 만들어 놨습니다. 불편하지 않게 잘 만들어 놨지만 제 아무리 휴대폰에서 편하게 편집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컴퓨터에서 내가 키보드하고 마우스로 양손으로 편집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속도가 느리고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거를 느꼈고요. 제가 이걸 가지고 편집을 한 10몇 번을 넘게 해봤는데 아무리 그래도 PC에서 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계속 생길 정도로 답답함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UI나 이런 인터페이스 부분은 굉장히 잘 만들어 놨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계속 쓰면 쓸수록 PC에서 편집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휴대폰에서 계속 옮기는 것도 문제고 또 한 가지 휴대폰에서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장 큰 아쉬운 점은 뭐냐면 제 휴대폰은 아이폰 X를 제외한 최신 폰입니다. 아마 8버전일 텐데 성능이 나쁜 휴대폰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인코딩을 하고 업로드를 하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인코딩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동안 휴대폰으로 딴 걸 할 수가 없어요. 문자도 할 수 없고 전화도 할 수 없고 딴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인코딩을 하는데 거의 한 3-40분은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그 도중에 전화가 무려 2번이나 왔었습니다. 전화가 오면 인코딩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진짜 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 진짜 와, 뭐 이렇게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연결이라도 되게 하지 처음부터 다시 하게 하면 이거 어떡하라는 말인가 생각이 될 정도로 이 부분은 참 많이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알기로는 차후에는 PC에서 편집을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그리고 기타적인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섬에서 찍은 듯한 지구에서 찍은 듯한 이미지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화각도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뭐 광각 그리고 광각이 아닌 이미지 다 할 수 있고 또 내가 일단 찍어 놓으면은 앞뒤 좌우 어느 방향으로 볼 수 있고 이런 굉장한 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너무 단점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제품을 아까 처음에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시작했을 때 드렸던 말씀처럼 특징 중에서 장점과 단점이 거의 극과 극인 제품입니다. 그냥 단점은 다 단점이고요. 장점은 진짜 너무 장점인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은 360도 카메라를 찍을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과 그것 때문에 생기는 많은 단점들이 공존하는 제품입니다. 때문에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서 편하게 고프로나 소니 액션캠처럼
편하게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시고 싶으시다면 그거는 아쉽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인스타 360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카메라예요. 정말 특별한 카메라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고프로나 액션캠을 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이런 거를 나누는 것보다는 이거는 정말 특별한 환경에서 특별한 영상을, 말 그대로 진짜 특별한 영상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신다면 이 카메라의 활용도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 인스타 360을 저한테 제공해 주실 때 인스타 360에서는 이 카메라를 액션캠으로 저에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사용하던 것과 똑같이 카메라를 사용해 주시면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소니 액션캠과 고프로 히어로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런 액션캠 부분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한번 라이딩을 가면 10시간을 촬영할 때도 있어요. 배터리도 많이 갈아야 되고 그리고 영상도 많이 촬영해야 되고 용량, 특히나 용량에 엄청난 문제가 있죠. 10시간 정도 촬영하면 제가 촬영하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촬영을 했을 때 100기가가 넘은 적도 있습니다. 그거를 휴대폰에 넣는데 100기가, 인코딩 하는데 100기가, 즉 공간이 없다라는 얘기죠. 즉 저는 편집을 하려면은 엄청나게 귀찮은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건데 그거는 저에게 너무나 큰 단점으로 다가옵니다. 때문에 여행을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열기구를 탄다든지 패러글라이딩을 한다든지 뭐 경비행기를 탄다든지 번지 점프를 한다든지 뭐 이런 보트로 카약을 탄다든지 할 때 그럴 때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신없는 와중에서 어디를 비추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카메라만 들고 있으면 돼요. 그냥 카메라만 들고 있으면 돼요. 막 난리가 나든 어떤 상황이든 카메라만 들고 있으면 그냥 다 찍어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저처럼 자전거를 타는 유튜버보다는 이렇게 여행이나 특별한 액티비티를 하는 사람에게 더 어울리는 제품이 아닐까. 즉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자전거 혹은 여행이나 액티비티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제품을 쓰신다면 더욱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제품을 제공을 받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제품을 잘 쓸 겁니다. 이 제품의 포텐셜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기존의 액션캠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과 장점을 뛰어넘는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캠핑을 간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다른 액티비티를 한다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할 때 앞으로 이 제품을 계속 쓰면서 여러분께 또 기회가 된다면 정보를 드리겠지만 자전거를 탈 때 메인으로 쓰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액션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계속 단점만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단점은 정면만 봤을 때는 이런 소니 액션캠과 고프로보다 화질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이거는 360도를 찍는 화각에서 6K 정도가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원하는 또 요 앞방향만 찍는다고 하면은 거기는 제가 볼 때 FHD 화질로 했어도 화질이 약간 고프로나 소니 액션캠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혹시나 구매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정보를 정확히 판단을 하셔서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 이 인스타 360은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굉장히 좋지만 굉장히 단점도 많은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한 5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50만 원이라는 가격이 뭐 비싸다 싸다를 떠나서 360도 영상을 자유자재로 고품질로 특별한 영상을 찍어주는 이 액션캠을 50만 원에 살 수 있다? 나쁘지 않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액션캠을 사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촬영을 하는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셔서 액티비티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진짜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많은 제약들도 따른다라는 거, 특히 방수가 안 되는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이것들이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이 제품을 혹시나 이거 살까 말까 하셨던 분들, 그리고 이런 게 몰랐는데 저런 거 있는데 저거 진짜 괜찮은 것 같다 라는 좋은 정보만 얻어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오늘도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